지난 영상이 유튜브 한국 전체 하이프 1위를 찍었습니다. 야, 내가 DC랑 루리 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좀 씁쓸하네요. 이 정도로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는데 여기저기 꽤 많이 퍼졌더라고요. 와, 내 밑에 연예인분들이 계셔. 뭔가 신기하고 얼떨떨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의 영상이다 보니까 막 기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공론화에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디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이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하고 한 3일 정도 신나게 달렸는데 이환의 가챠 시스템을 보고 묵직한 충격을 받았어요. 좀 좋은 쪽으로요. 저는 이환의 가챠 시스템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 서브컬처 게임 가챠 시스템의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 걸 라이브로 지켜본 느낌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환의 가챠에 왜 이렇게나 감탄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집형 게임에서 뽑기들은 돈을 넣는다, 결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2단계였어요. 그런데 이환은 돈을 넣는다, 결과를 본다 사이에 프로세스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뽑기 과정을 직접 조작한다, 이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이환 정도로 스케일 큰 게임이라면 더더욱 하기 힘든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불평등, 불공정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유저의 실력에 따라서 뽑기 보상을 차등 지급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가디언 크로스라고 2010년대 초반쯤에 제가 잠깐 했었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뽑기 시스템이 여러 의미로 괴상했었어요. 뽑기권을 쓰면 FPS 형식의 미니게임을 시키는데 제한 시간 내에 괴물을 많이 잡을수록 보상을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냈는데도 누구는 3마리만 가져가고 누구는 10마리나 가져가고 이런 이상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질이 아니라 양까지 차별하는 거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방식 자체는 참신하기는 했는데 컨트롤 잘하면 보상을 더 주니까 매크로 같은 어뷰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결국 가디언 크로스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디언 크로스 이후로 뽑기의 과정을 직접 조작하게 만드는 게임은 지난 10몇 년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기에 조작을 넣는 방식이 불공정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잘만 녹일 수 있으면 일종의 콘텐츠로 포장하면서 사행성 느낌을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이환 뽑기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뽑기를 유쾌한 미니게임인 것처럼 세련되게 포장해놨어요. 뽑기를 결과 중심 소비에서 과정과 결과가 혼합되는 경험으로 바꿔놓은 거죠. 실제로 이환은 주사위 값을 정할 때 어떠한 외부 변수나 시스템 보정값도 개입시키지 않아요. 주사위 결과값이 1, 2, 3, 4, 5, 6 모두 완전히 똑같은 확률을 가지게 되고 순수하게 보드판의 구성을 통해서만 확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복불복이지만 가디언 크로스처럼 과정의 불공정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S급을 확정으로 먹거나 평균 보상이 비싸지는 무지개 다리 근처에 가면 진짜 빡 집중하면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뽑기를 내가 직접 조작한다는 감성을 집어넣어서 사행성 도박이 아니라 슈퍼마리오 파티 같은 콘텐츠를 즐긴다라는 감각을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이환의 픽업 뽑기는 개별 확률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픽들도 없고 반천장도 없고 풀천장도 다른 게임들 반천장 수준으로 낮아요. 그리고 중복 캐릭터를 뽑았을 때도 중복 캐릭터 하나당 내가 원하는 한계 돌파 옵션 하나를 골라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옵션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진짜 2026년 5월 기준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서브컬처 가챠 게임들을 통틀어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최고로 유저 친화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면 이환은 왜 이렇게까지 사행성 느낌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사실 뭐 저희처럼 수집형 RPG에 익숙한 게이머들은 가챠 BM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싱글 게이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환이 적극 노리고 있는 건 저희 같은 서브컬처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라이브 게임은 잘 안 하는데 오픈월드는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쪽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존 씹더파이 나눠먹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시장 자체를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저는 읽혔어요. 일단 이환은 게임 자체가 폰보다는 PC, 콘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이환이 계속 세일즈 포인트로 강하게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자유로운 오픈월드라는 점이었잖아요.
일명 씹은 사막. 이거는 기존 서브컬처 팬덤들을 넘어서 제3의 유저층도 꼬실 수 있는 큰 무기란 말이죠. 근데 오픈월드 게임들은 아무래도 싱글이랑 콘솔 쪽에 훨씬 많이 있고, 그쪽 게이머들은 전통적으로 뽑기 BM을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행성 느낌을 최대한 지우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이완의 가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UX의 변화가 업계 전체에는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요? 비록 이완이 뽑기를 놀이 콘텐츠처럼 보이게끔 꾸며놓은 이유가 순수한 선의보다는 유저풀 확장을 위한 치밀한 전략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완의 가챠 시스템은 서브컬처 게임 업계의 BM 전체를 뒤집어 놓을 잠재력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신의 반천장 시스템 같은 파급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만들던 게임을 뒤집기는 어려우니까 당장 변화가 느껴지진 않겠는데, 한 2-3년쯤 지나면 이완식 가챠 모델을 따라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이완 출시 전까지 나왔던 서브컬처 게임들의 가챠 모델을 크게 잡아서 총 3세대로 분류하는데요. 1세대는 천장도 없던 시절에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게임들, 좀 넓게 보면 확산성 밀리언 아서나 데빌메이커 도쿄부터 시작해서 천장 도입 전에 페이트 그랜드 오더나 그랑블루 판타지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2세대는 확정 천장과 마일리지 시스템이 갖춰진 게임들, 블루 아카이브나 우마무스메가 대표적이겠고요. 3세대는 반천장 시스템을 쓰는 게임들, 원신을 시작으로 해서 좀 스케일 큰 게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완이 지금처럼 쭉 성공해서 자리 잡는다면 저는 이걸 4세대 가챠의 시작으로 봅니다. 3세대의 시작을 열었던 원신 같은 역할을 이완이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이완 출시 전까지는 엔드필드를 한참 재밌게 했었는데, 엔드필드의 엄청나게 세밀해진 가챠 시스템을 보면서 와, 이건 3세대 가챠의 최종 진화형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엔드필드의 경우 시스템 구조가 엄청 치밀하게 고도화되어 있기는 한데, 문법 하나하나를 다 해체해서 뜯어보면 기존에 많이 쓰이던 시스템들을 여기저기서 최대한 긁어와서 영리하게 재조립한 결과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화는 기존의 문법 자체를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그게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변화로 와닿아요. 아니, 픽돌이 없고 천장이 반값이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공정하고 반가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한계 돌파 옵션을 내 맘대로 고를 수가 있다? 세상에 이런 혜자 게임이 있나. 그렇다고 그만큼 사료나 광산을 줄였는지도 아직은 딱히 체감이 안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유저들이 이황 같은 시스템을 안 갖춘 게임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신작들 보는 눈이 더욱 가혹해질 거예요. 이게 제가 이환이 4세대 가챠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뽑기 과정 자체도 유쾌한 게임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행성에 돈 쓴다는 찝찝함도 적어지고 대중적인 소구력도 넓어지잖아요. 이 서브컬처 시장이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지만 원신이 남긴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서브컬처 시장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거거든요. 뭐 이완이 원신만큼의 파급력까지는 못 가질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원신 이후로 한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브컬처 파이 자체의 확장에는 이완이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챠 매출의 고점이 좀 깎이더라도 대중성을 잡는 데 성공해서 월정 FPS 같은 합리적인 소액 결제를 유지해주는 유저들이 늘어나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매출, 수명 양쪽 다 이득이거든요. 물론 이완의 가챠를 보고 결국 포장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완은 그냥 겉껍데기 이미지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유저의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구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완을 시작으로 해서 가챠 모델이 점점 세대 교체가 되면요, 앞으로 픽돌 없는 가챠가 점점 늘어날 거고 가챠에 미니게임 넣는 사례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계 돌파 옵션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게임도 점점 많아질 거고요. 한 3년쯤 지나면 이런 흐름이 뉴 노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한번 편의성에 맛들이면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가거든요.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 싶어서 해외 반응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보였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가챠인데 덜 도박처럼 느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픽돌 없는 구조가 스트레스를 확 줄여준다, 이 얘기는 해외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환의 혁신은 새로운 업계 표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가챠 게임들이 이환 같은 시도를 왜 안 했는가? 이것도 잠깐 생각해보면요, 일단 이환의 미니게임이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보드판 배치 가지고만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확률 설계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탄탄한 기획력이 없는 회사가 쉽게 손댈 만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스킨 같은 애정 상품들을 사주는 충성 유저층이 충분히 붙을지 어떨지 미정인 상태에서 뽑기 매출의 고점만 깎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큰 이유일 거고요. 이환도 신규 IP라서 충성 유저층 없이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넓은 대중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도전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출시 한참 전부터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뭐 말이 길었는데 이화는 뽑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갓겜입니다. 내 아내랑 무려 손을 잡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와 미쳤다 진짜.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한 요소인데 여태까지 이게 되는 게임이 없었거든요. 진짜 콘텐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손만 잡고 돌아다녀도 재밌어요. 사진 이쁘게 찍히는 포인트가 진짜 많아서 그냥 경치만 구경해도 시간이 높고 음악도 잘 만들었고 캐릭터들도 이쁘고 콘텐츠도 별의별 게 고봉밥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무려 메이드 카페도 있고 우리 아내들이랑 마작도 할 수 있다고요. 제 옛날부터 소원 중에 하나가 같이 마작 칠 수 있는 여자친구 하나 사귀는 거였는데 anyway 이화는 가차의 UX도 워낙 만족스러워서 당분간 더 할 것 같은데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개선되면 완전 우주 갓겜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저 개같은 TV 대가리 삭제 좀. 구독, 좋아요, 하이프 보내주시면 이완 후속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연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